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과관리 두 번째 시간, 목표가 무엇이며 그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목표 설정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일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목적은 행동이라고 하는 수행 과정을 통해서 성과로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행동을 통해서 성과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목표라고 하는 의미는 행동을 통해서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동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실제적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실적 대상이니까 우리 기업 활동을 하는 우리 경영관리 활동 중에서 뭐 성과관리가 됐든 뭐가 됐든 기업을 행동을 통해서 누구의 행동이요? 조직의 구성원들의 행동이죠. 이 행동을 통해서 이루려는 게 뭐가 있나요? 먼저 기업 입장에서 살펴볼까요? 기업이라고 하는 전체 입장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기업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기업 단위의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기업이 해야 될 임무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임무, 우리의 사명, 또는 존재의 이유, 이런 식으로 탄생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요. 보통 일반 이제 사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도 사실은 1954년도 지난 시간에 얘기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경영의 목적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한 결과가 이윤으로 창출될 뿐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좌우지간 어찌됐든 우리 기업이 탄생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탄생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각 회사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걸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회사 수첩 같은 노트 같은데 이런 데 정리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미션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것도 목표예요.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표가 있나요? 두 번째로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게 있죠. 미래상이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비전. 비전 목표가 있습니다. 미션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전 목표도 있어요. 이거 미래상이라고 해요. 미래상. 미래의 모습. 근데 보통 이 미래의 삶은 기한이 정해져 있죠. 3년 내지 5년을 앞을 내다보고 보통 비전을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비전, 우리 기업의 비전, 우리 비전의 우리 기업의 꿈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꿈, 희망,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서술적으로 표현한 것.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이뤄내야 되잖아요. 뭐예요? 중장기적으로. 미래. 이제 중장기적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탄생의 이제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또 이것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뭐가 나와요? 그럼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뭐가 있어요? 전략이라는 게 있죠. 행정에서는 정책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고 있죠. 전략, 정책. 이것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목표예요. 무슨 목표예요? 전략 목표. 그래서 기업마다 사업 전략, 경쟁 전략, 무슨 기업 전략,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전략이라는 말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업에서 비즈니스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책, 수단을 찾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마이클 포터의 이제 경쟁 전략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차별화, 선택과 집중, 적합성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전략, 정책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 나가는데
자 보세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느냐, 행동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느냐,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뭘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CSF라는 것도 있죠. 또는 뭐 KSF라는 말도 씁니다. 뭐 어디서는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뭐 키 석세스 팩터 해서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그러죠. 핵심 성공 요인. 성공 요인.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자, 이러한 것들을 전부 우리는 목표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목표 설정에서 뭐 이런 쪽에 초점 맞춰준 것보다는 평가할 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비전 목표, 전략 목표, 성과, 핵심 성과 요인이, 성공 요인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할 때 뭘 갖고 평가하겠습니까? 그 평가할 때 측정 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표화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지표화시켰어. 그래서 그걸 뭐해? KPI를 만들잖아요. KPI. 이것도 목표예요. 이 목표치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 신장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10%. 네? 신장률 이게 지표입니다. 목표치예요, 이게. 그래서 목표까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달성됐다라고 평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비전이 됐든 전략이든 핵심 성공 요인이 됐든 성과로서 우리가 평가해 갖고 아 진짜 제대로 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건 바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KPI라는 거. 핵심 성과 지표라고 그러는 거. 근데 사실은 PI인데 성과 지표인데 핵심적인 성과에 대한 그 지표니까 핵심 성과 지표 KPI라고 쓴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 단위 입장에서 전부 우리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 단위 입장에서는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들로서 어떻게 돼 있어요?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분업화. 그래서 기업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러한 일들이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R&D, 연구개발 부서도 있고요. 뭐 없는 데도 있습니다. 외부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죠. 네? 생산을 통해서 프로덕트, 생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부서 있죠. 우리 스텝이라고 하는데 스텝 부서가 있습니다. 네? 간접 부서, 간접 부문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여러 조직들이 이제 소 단위의 조직들이 모여서 기업 단위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션, 비전, 전략, CSF, KPI로 이루어진 이러한 기업 단위의 모든 목표를 누가 수행합니까? 각 부서에서 수행을 하잖아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부서, 생산부서, 마케팅부서 또 간접 부문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서에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개발부서가 만들어졌을 땐 연구개발부서의 나름대로 또 탄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이 부서에 비전이 있어요. 이 부서를 원활히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 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전략도 나옵니다. 스트래티직. 또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CSF도 나오죠. 그럼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한 KPI가 또 나와야 돼요. 각각 부서에 역시 똑같은 미션, 비전, 전략, 핵심 성공 요인, KPI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 다 사실 목표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 조직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 그룹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룹 차원에서의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기업 단위에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여기서 이런 걸 찾아내서 우리 연구개발부서를 이 전략과 연계된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뭔가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KPI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받기 좋게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기업 단위 어떻게 나와요? 부서 단위, 개인 단위. 이게 이제
각각의 구성원들이 또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져요? CSF하고 이제 KPI가 이제 개인 단위 입장에서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개인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캐스케이딩 된다고 그래요. 계속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뭐 폭포 따라 내려오듯이.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상위 목표와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의 전략 목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자? 전략 목표와 연계해야 된다. 전략과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과는 뭐하고 연결되는 핵심 성과와 관련돼 있어야 된다. 핵심 성과. 그러니까 이게 핵심 업무하고 관련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션, 비전 이런 것을 핵심 임무를 정리해 나갈 때 핵심 업무를 정리해야 돼요.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요. KPI 만들어내는 거. 핵심 업무, 핵심 성과와 핵심 지표가 같이 연계성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언제까지라고는 적시성. 적시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한이 항상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스마트하게 하자라고 해요. 스마트하게 하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빠뜨린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액션 플랜까지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한 이 KPI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우리가 구체화 시켜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목표 설정하는 거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핵심 성과 관리에서는 목표 관리와 일반 관리와 다르게 무엇을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BSC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 스페시픽, 메저러블, 측정할 수 있도록 얼라인드 이런 거와 연계해서 리얼리스틱, 실현 가능성, T, 적시성 이런 것들을 다 KPI니까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이런 기본 원칙인데 성과에서는 BSC라는 도구를 주로 활용해서 하면은 효과적이다. 그래서 네 가지 관점에서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목표에 대한 얘기를 개념적으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BSC를 이용한 KPI 설정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략을 설정하는 방법, 비전, 미션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조직의 뭐 기획 부서라든가 뭐 전략 부서 같은 데서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진 걸 가지고 각 부분에서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니까 그 하위 단위에서 팀 단위에서 핵심적인 성과 지표, 성과 목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걸 BSC 관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